대장동 판도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 이름이 슬슬 등장을 하죠. 예, 제가 어제 하이파이브 시간에 나온 이재명의 숨어있는, 정말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성남에서만 일부 알 정도의 그런 인물들이 이제 매체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정진상이라는 인물이 이제 거명이 됐다는 얘기가, 저는 이 실체가 의외로 빨리 나올 수가 있구나. 물론 뭐 정말 모든 게 다 규명이 되려면은 글쎄요, 대선 전에 이게 규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워낙 국민들의 분노 지수가 높은 상황이라 지금 검찰, 경찰, 특수수사본부가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치 위풍이 그나마 덜 타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름들이 유동균이 뭐 김만배 이런 사람들은 열흘 전부터 나왔고, 이제 이재명의 이른바 숨어있는 복심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두 명이 거론이 되고, 더더군다나 오늘부터는 이제 10억, 20억 구체적인 돈을 건넸다라고 하는 진술까지 나오는 마당이니까 상당히 입체적인 그런 그 조사로 진실의 첫 문턱을 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관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남도공, 도시개발공사지요. 이 성남도공 측에 10억을 줬다라는 녹취록이 나왔다. 야, 이거는 정말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대단한, 이거는 팩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진짜입니다. 이게 녹취를 한 주인공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정영학 회계사인데요. 이분이 천화동인 5호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4호의 주인은 누구죠? 미국으로 도주한 남욱 변호사입니다. 남욱이 4호 대표고 5호 대표는 바로 이 녹취를 한 정영학 회계사라는 그 분인데요. 어제 그저께 참고인 진술을 하기 위해서 검찰 측에 들어가서 바로 이 녹취록 19개를 증거로 제시를 한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이 정도 되면은 내부 고발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본인 스스로가 이 게이트에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이거 까딱하면은 완전히 나도 도매금으로 완전히 이제 들어가게 생겼다. 철창에 들어가게 생겼다라고 위기의식을 가질 만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나는 조연일 뿐인데, 정말 주연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인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완전히 나도 우리가 덤터기라고 그러죠. 덤터기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녹취록과 아까 이따가 설명을 드릴 뭡니까, 양심 선언문도 같이 물론 이제 자필 진술서겠죠. 그걸 이제 내용이 양심 선언 괴롭다, 그리고 진실은 이거다라고 양심 선언을 한 얘기인데, 기사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4,040억 플러스 알파 배분 문제가 들어있다. 이 녹취록의 내용은 이제 검찰 측에서 지금 조목조목 아마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목소리가 맞는지, 목소리가 맞다면은, 얘들이 실제로 이 돈을 갖고 장난을 쳤구나. 배분 문제가 나왔고, 김만배, 유동규와의 대화를 녹취를 한 것이죠. 김만배, 유동규, 뭐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핵심 중에 핵심들 아닙니까? 제가 어제 얘기를 드렸듯이 바로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 게이트에 거의 뭐 5적, 7적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돈 4,040억을 배분하는 녹취록가 들어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의미를 부여해도 좋을 만큼 아주 중요한 단서, 크루라고 그러죠. 단서로 봐도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억 원대 현금 뭉치 찍은 사진, 뭉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돈 전달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제출을 했다. 이익 설계 경위가 규명될 수도,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정영학 화천대유 천화동인 4호 소유자 정영학이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당사자입니다. 회계사니까 또 그런 그 업무에 아주 밝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실제로 작성을 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단서로 보여지죠. 옆에 있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대장동 개발 사업이 말씀드린 대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이제 이재명의 지시를 받아서, 이건 뭐 추론입니다만은 이재명의 지시를 받아 총 설계를 했다는 얘기죠. 자, 민간 사업자와 성남일줄 SPC 특수합작법인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그 다음에 또 산업은행 컨소시엄, 또 어떻습니까? 메리츠증권, 메리츠 컨소시엄, 이렇게 세 개 중에서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간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 설계를 한 사람이, 사업 계획서를 쓴 사람이 이제 이른바 양심선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래 구체적으로 10억을 줬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뭡니까? 성남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성남시의 산하기관이니까요. 뭐 기업으로 따지면 자회사니까 성남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계자에게 일단 10억을 줬다라고 하는 첫 증언이 나온 겁니다. 대단한 이 의미 있는 첫 출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판도라가 열렸다라는 제목을 다른 것이고요. 네, 자유의 여신님 들어오셨군요. 이영미님 반가운 뉴스네요. 정진상이라는 이름을 들으셨군요. 이영미님은.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아직까지는 이름이 크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 인물이 상당한 이른바 선수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뭐 취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들어봤고, 뭔가 증거를 꽤 안 남길 그런 그 선수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증거를 완전 범죄로 지금 될지, 아니면은 여기저기서 어설픈 그런 그 프로젝트가 드러날지, 이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판도라 10억 돈로비,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건설업자, 아직 뭐 건설업자 얘기는 지금 동아가 오늘 단독 기사로 올렸는데요. 건설업자가 화천대유축 분양사에 사업권 대가로 20억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화천대유축 분양사. 요거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화천대유를 둘러싼 그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의 사업권 대가로 20억 원을 줬다. 그럼 이게 사업권 대가라는 게 결국은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나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흘려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저걸 하라고 이제 특검을 요청을 하고 검찰 수사도 우리가 독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자금이 어디까지 흘러가고 왜 돈을 줬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런 걸 조목조목 속 시원하게 파헤쳐달라고 지금 특검을 외치고 있는 것이고, 특검 전 단계로 지금 검경 특수수사본부가 출범을 해서 막 지금 첫삽을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렇게 10억을 줬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0억을 줬다. 그 다음에 나는 20억 줬다. 화천대유 측 사업권 대가로 20억을 줬다라고 하는 이제 증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 도표가 나오죠. 대장동 수주 대가와 관련한 20억 원이 수상한 흐름, 토목건설업체 A, 분양대행업체 B, 이렇게 사업권 대가로 20억 원을 건넸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실체가 하나씩 그 나오는 판에 여러분들 유동규라는 인물은 뭐 이름을 익히 아실 테고, 어제 압수수색으로 집에를 수사단이 터들어갔는데 어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조사단, 수사관들이 막 집으로 들어올 때 아파트 몇 층에서 자기 그 휴대폰을 밖으로 창문으로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것도 참 매우 흥미있는 대목이죠. 집에 압수수색 당하자 창밖으로 자신의 폰을 던졌다. 예,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스스로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자백 아닌 자백인데요. 네, 이렇게 이재명의 복심이라고 하는 유동규 씨는 사실 건설 이 조합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정말 아주 빠꼼히 아주 그런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요.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폰을 던졌다. 글쎄요, 어디 대자비 같은데요. 사실은 이재명 그 지사가 이거에 관련돼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지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관련 보시죠. 네, 이재명이 어디 가서 강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 치면 전화기 뺏기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미 이런 지침을 준 겁니다. 자, 자기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이 사고치고 수사관들이 닥치거나 할 때는 절대 폰은 뺏기면 안 돼. 어디 버리든가 아니면은 이게 그 안에 뭐가 잔뜩 들었으면 아무튼 아무도 못 찾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인데요. 자, 2년 전 강연서 언급을 한 겁니다. 이때는 이 지사 아내의 사라진 아이폰과 오브랩, 바로 해경궁 홍씨에 빗대가지고 해경궁 김씨 사건이었죠. 해경궁 김씨, 즉 이 지사의 아내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그 후보를 막 비난하는 얘기가 그대로 담겼다 해서 그게 고발을 당해서 지금 조사를 받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참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 기사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네, 그 밑에 조금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게 광진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시국 강연에 참석해 청중들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고를 치고 나서는 절대 휴대폰을 이 검찰이라든가 경찰에 뺏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복심이라고 하는 유동규가 어제 바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폰을 밖으로 던졌는데 그 수사관들이 바로 나가서 보니까 그게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걸 이게 웬 횡재냐, 보통 우리가 휴대폰 좋은 거는 몇십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고 간 건지 아무튼 그거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까지 이 조사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이제 그 기자단 쪽에서 자꾸 이제 물어보니까 요까지만 얘기할게 하면서 이제 그까지 얘기를 보통 하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10개를 물어보면 10개를 다 대답하는 건 아니지만 10개를 물어보면 한두 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 단서를 줄게 하면서 이제 그 조사관들하고 담당 검사하고 기자단하고는 그 불각은 불가원이지만 이렇게 서로 아주 임의롭게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뭐라도 하나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요 휴대폰 얘기를 그래서 꺼낸 겁니다. 제 기자생활 경험으로는 바로 이 기자단과 이 수사단은 이런 식으로 서로 정보를 약간의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렇게 이 조사관들도 언론에서 이렇게 다뤄줘야 또 더 한 발 더 나간 수사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것은 서로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 빗대서 자 이재명 게임 관련 기사 띄워주세요. 화촌대유, 화촌대유의 화초는 화초입니다. 화초. 이재명 게임도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아주 시리어스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의 풍자로 돼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아시다시피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의 최후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재명 게임은요. 자, 문재인 게임은 프롤로그였다는 카피와 함께 시작을 한답니다. 또 빨간 후드의 진행위원이 자, 주최자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재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또 참가자가 20대 대통령은 누구인가라고 묻자 진행위원이 20대 대통령이 아니라 1대 총통이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제 대통령 시대는 가고 훨씬 더 권력이 막강한 총통 시대가 왔는데 총통이 바로 이제 이모시라는 얘기죠. 이어 이 지사 얼굴이 합성된 게임 주최자가 등장하고 이재명 게임에 오신 걸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